서울고등법원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쇄살인을 저질러도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재판조차 열리지 않습니다. 사면도 처벌도 없습니다. 오늘 그레이존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 근거는 비상계엄령의 위헌적 선포,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 봉쇄 시도, 군경을 동원한 권력 유지 시도 등 내란에 준하는 국헌 문란 행위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 방해나 검찰권 남용과 같은 사안들이 부차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 같은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재판을 받는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그 인물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판은 멈췄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이와 함께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68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 평등권적 예외를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선 이전의 범죄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가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까지 열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당선 이전에 범죄가 있다면 재직 중에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국민과 헌법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재판을 정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헌법 제84조에 적시된 소추라는 단어의 해석에 있습니다.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전체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학계에서도 해석은 나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 범위를 기소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 절차 전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학계 다수는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마저 중단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고 지적합니다. 법제처가 펴낸 헌법 준석서에서도 형사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단은 헌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 해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외 주요 국들은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소추를 유예하되 임기 종료 후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임기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되 임기 종료 후 반드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소를 유예하면서도 민사소송이나 조사는 회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는 책임을 유예하되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되었고 그 재판이 임기 내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유예하는 대신 면책이 구조화된 현실입니다. 이처럼 해외는 책임 유예 원칙에 따라 견제 장치를 두고 있지만 우리 사법 체계는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제도적 공백의 이익을 가장 직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국회를 장악한 여당은 이러한 사법적 공백을 시정하기보다는 묵인하거나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사건 재판 절차 전체를 포함한다는 해석을 선택했고 그 판단으로 인해 재판은 정지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법 구조의 흥결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87년 개헌 당시 헌법 정신을 재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다시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그 어떤 견제도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과반수 확보로 불가해졌습니다. 불과 반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씨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인물이라며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공직선거법 조항을 없애려는 시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을 바꿔 처벌 가능성 자체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같은 논리를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 이 상황은 국민 누구에게나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헌법 소원, 법안 쟁의, 입법적 보완 등 여러 대응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소원은 사실상 어렵고 검찰은 청구 주체가 아니며 국민도 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입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위의 발언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견제권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제도적 균형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절차가 멈춰버리는 현실, 헌법 제84조와 국회 여당의 횡포로 법 앞의 평등은 멈췄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합니다.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연쇄살인 저질러도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도 재판은 멈추고 직은 유지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디 1987년 개헌 당시 헌법 정신이 무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존이었습니다.